자, 첫 번째. 자, nth child는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nth child가 아니라 각각의 기능을 하는 어떠한 이름으로 바꿔서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저는 nth child 이름이 아니라 여기다가 view 01부터 순서대로 맞추는 게 낫겠죠. 자, 클래스 이름을 자, 이렇게 li에다가 클래스 네이밍을 다루셨다면 이제 html에도 똑같이 해줘야겠죠. 사용하려고 하는 광고 이미지에다가 클래스 이름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차후에 이렇게 마지막 i가 처음에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클래스 네임까지 그대로 가져가서 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서에 맞게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완벽하게 엄청 디테일하게 한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줄여서 설명할 거고요. 자, CSS에서는 이 광고 영역을 이렇게 길게 따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통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별도로 임포트로 쓸 거고요. 해당하는 이 몽피 뷰박스라고 하는 내용에다가 여기 있는 뷰박스의 데이터들을 모두 가져다 담으시면 되겠죠. 자, 이곳에 뷰박스의 내용을 통째로 뜯어서 옮겨 담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하실 점은 CSS에 혹시라도 이미지를 불러온 아이가 있다면 반드시 경로를 하나를 더 빼줘야 되겠죠. 자, 결과물은 똑같이 나오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CSS는 분리를 했으니까 우리는 HTML도 분리를 해줘야겠죠. HTML 문서에서 우리가 분리를 했던 방법은 아래쪽에 여기 있는 모듈이라고 하는 파일이었습니다. 몽피 메인 모듈이라고 하는 데이터 쪽에서는 이렇게 헤드박스만 처리했다면 이번에는 하나 더 변수 뷰박스라고 하는 아이를 만들어서 선택하는 방법은 아이디든 클래스든 똑같이 이 달러 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CSS 선택자 그대로 쓰면 된다 그랬죠. id 뷰박스라고 쓰면 된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오고 쓰는 기능은 그냥
고민할 거 없이 있는 그 자체로만 일단 쓰도록 하자라고 했으니까, 자, 뷰 박스에다가 로드. 자, 똑같이 몽피라는 폴더 안에 뷰 박스라고 하는 HTML 문서를 불러오겠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냥 단순한 이런 이름이 헷갈린다 싶으시면 앞에다가 뭐 몽피라는 단어를 붙여준다던가 여러가지 해주셔도 됩니다. 자, 불러오는 파일의 기준은 늘 얘기하는 JS는 HTML 문서의 기준입니다. JS가 아니에요. 자, 그럼 viewbox.html 문서를 만들어 줘야겠죠. HTML 폴더 안에 몽피라는 폴더가 있고요. 이 내부에다가 viewbox.html 문서를 생성하시면 되겠죠. 이 자리에는 HTML 문서의 뷰박스에 대한 내용을 담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뷰박스 자체, 여기 있는 요거 아닌데요. 자, 섹션의 뷰박스 요 요소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내부에 들어있는 요소만 가져가시면 되어요. 자, 얘네들을 뜯어서 없어졌죠? HTML 문서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HTML 문서는 끝났죠? 없죠? 헷갈린다면 주석을 달아서 봉피라는 폴더 안에 viewbox.html 문서 호출했다 라고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과는 똑같이 나와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다면, 자, 이제 JS 기능을 쓰기 위해서 뷰박스 내부의 끝에다 이렇게 우리가 썼었죠. 스크립트 코드를 뷰박스 내부에 쓰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src 작성하는 거고, 작성의 위치는 거듭 얘기합니다. HTML 문서를 기준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찾기는 당장은 헷갈리실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경로는 점점 슬러시가 2번이 아니라 1번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안 돼요. 자, 복사해서, 자, 왼쪽에 JS 폴더 안에 src 안에다가 파일 만들어서 그대로 불러오겠죠. 자, 일단은 기본 기능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 펑션, 자, 틀, 여기는 jQuery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갈 거고, 이 기능을 우리는 여기다가 달러라고 쓰겠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는 필요한 아까 사이즈 형태들 먼저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해줘 봐야겠죠. 자, 여기 있는 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백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요거 하나를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수 백
img로 쓸게요. 그래서 달러 클래스 백 이미지라고 쓰면 클래스를 가져오게 되는 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서도 백 이미지라는 클래스 이름을 또 쓸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더 상위 레벨부터 쓰는 게 낫겠죠. 흔히 말하는 변수 뷰 박스부터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뷰 박스를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럼 아이디와 클래스를 선택했지만 이 안에 따로따로 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뷰박스 내부에 있는 백 이미지를 가져오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죠. 뷰박스 내부에 있는 여기다가 뷰박스에 .find 해서 클래스 이미지 하면 내부에 존재한다 라는 것으로 자손 선택자의 개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jQuery 선택자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디를 선택하실 때는 예를 들어 id 박스를 선택한다 라고 하실 때는 달러 하고 샵 박스를 쓰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박스를 선택하겠다 라고 하실 때에는 달러 클래스 박스라고 쓰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뭐 단순 UL을 선택하겠다, UL 안에 LI를 선택하겠다, UL 자식인 LI를 선택하겠다 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달러 하시고 이 내부에다가 ul 꺽쇠 li라고 쓰시면 돼요. 하지만 실제로 시스템 사용하실 때 권장은 이것보다는 달러 ul에 꺽쇠 괄호란 얘기는 자식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children li 라고 쓰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면 ul도 써야 되고 li도 써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뭐 ul에 li를 이렇게 한 칸 띄워서 자손에 대한 선택자로 사용하실 거라면 그러면 약간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얘는 똑같이 ul에 한 칸 띄우고 li를 써도 동일한 뜻이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달러 ul에 children 하시고 li를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라고 보면 되겠죠. 실수했네요. children이 아니라 find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dt에서 플러스 dd 이건 뭐예요? 이웃하는 형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달러 dt에 플러스 dd라고 쓰기도 하지만 달러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dt에 바로 뒤란 뜻으로 next dd라고 쓰셔도 되어요. 자, 그런데 이 표기는 바로 뒤에 있는 아이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 더 할게요. dt에 물결 dd 이거는 이웃하는 형제 중에 흔히 말하는 동생으로 해당하는 뒤에 온 아이들 전부 다 말하는 거죠. 달러 dt 물결 dd 라고 표현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쓴다면 dt에다가 뒤에 온다 라는 뜻으로 next는 똑같은데요,
오는 모든 것들이란 뜻이므로 all이라고 하는 표기를 하나 더해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위에서 방금 전에 얘가 했던 것처럼 바로 뒤에 형제만 얘기한다. 그리고 뒤에 오는 형제들 전부 다 dd라는 형제를 전부 선택하겠다라는 뜻으로 next, next all이 있지만, 자, CSS는 존재하지 않는 기능들 중에 자, 이전 형제 선택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형제, 그 이후 형제가 되겠죠, 얘는. 그럼 이건 그 반대의 위치에 해당하는 거죠. 달러 DT에 자, 이미 여러분들 힌트를 알았어요. next의 반대는 네, 프레이브. 뭐 프레이베이트라는 정확한 명칭이 있지만 줄여서 프레이브라고 해서 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형태도 되겠죠. 또 이전 형제 모두라는 뜻으로 자, 이후 형제 모두라는 뜻이고요. 이건 반대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자, 대충 아시겠죠? 달러 DT에 프리브 all 이란 뜻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거기에 자식이라든가 자손이라든가 하는 표기법이 있는데요. CSS는 할 수가 없지만 부모, 형제를 선택한다 라는 개념으로 자, 달러 그냥 DT로 하겠습니다. DT의 감싼다, parent, 부모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DL이겠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달러 DT에 parent until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요. 또 parent all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요. 뭐 등등등 parent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꽤 많습니다. 일단 두 개만 먼저 그냥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형제라고 해서 본인을 제외한 이전이든 이후든 관계없이 무조건 형제 자체를 선택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형제를 선택하는 형태는 DT에 형제를 쳤을 때 siblings라고 하는 아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와 자식, 부모를 선택한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더 많이 있는데 일단 개념들. 자, 그래서 저는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죠. CSS는 유교 사상에 매우 잘 반영된 기능으로서 부모가 자식한테 시킬 수 있고 형이 동생한테 시킬 수는 있지만 반대는 힘들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라는 그 기본 개념 자체는 가능하다. 왜? 유교 사상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약간 서구 사상으로 반영된 케이스로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식이든 누구든 막 찾아가지고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그러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jQuery 선택자고요. 몇 개 더 있지만 일단 요 정도까지. 그 다음에 자, 선택자가 아니라 자, 이번엔 CSS 기능 또는 속성의 기능을 쓰는 것들을 한번 살짝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CSS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사용하실 때는 선택자에다가 .style 이라고 쓰고 뭐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쓴 다음에 는 하고 뒤에다가 이렇게 언급을
했었어요. CSS 사용하실 때. 하지만 이것조차도 jQuery 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성 있게 하겠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JS도 다양성 있게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선택자의 스타일에다가 다이렉트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쓴다거나 또 글씨 색깔을 쓴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네, 물론 당연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jQuery를 쓰고 있기 때문에 jQuery는 이렇게 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선택자에다가 .css라고 하는 형태를 붙입니다. .css 그리고 이곳 안에는 중괄호를 달으시면 되고요. 이 중괄호 내부에다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속성명과 속성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러 개는 구분하기 위해서 세미콜론 아니에요. 컴마예요. JS이기 때문에. 그리고 속성명, 속성 값으로 순서로 계속 이어나가시면 되더라 이 얘기죠. 단 차이점이 있다면 CSS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한다.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거고요. 속성명에도 가급적 따옴표로 감싸서 값에도 따옴표로 대부분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감싸서 처리하시는 기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언급을 먼저 드립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간단하게 선택자란 내용들을 슬쩍 보셨다면 올라가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내용대로 가보겠습니다. 내용은 5개 중에 마지막 i를 복제를 해서 처음에 붙이는 거예요. 복제라는 단어부터 전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자, 선택자 먼저 쓰고 할게요. 변수 back li라고 하나 만들어서 임의로 제가 만들었어요. back img에서 find 저는 li를 찾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을 찾아갔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안에서 순서를 언급 시에는 eq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며 0부터 쭉 순서를 입력하면 되지만 뒤에서부터 하실 때는 -1부터 -2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 라고 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죠. 자, 그리고 복제를 한다라는 것은 복제의 기능은 클론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때 해당하는 복제된 기능을 원본처럼 수행하게 하려면 true라고 하는 속성 또는 매개 변수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li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얘를 콘솔 로그로 찍어 보신다면 순서 그대로 값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저는 back li의 eq 순서를 언급하는 거에 마지막 거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1이라고 쓸 거고요. 얘를 그대로 복제할 거니까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겁니다. 복제한 이 i를 변수로 간단하게 back li last 라고 쓰고요. 내용상으로는 back img의 첫 번째에다 옮겨주는 거기 때문에 img에다가 첫 번째 내부의
끝에는 append고 반대인 내부의 앞에는 우리가 뭐라고 했는가 기억나십니까? 자, 네, 프리펜드입니다. 점 프리펜드 라고 쓰시고 누구를 복제한 아이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양쪽 끝에 5번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5번이 들어간 거 확인했고요. 실제로 엘리먼트 쪽에서도 내용을 확인해 보면 5, 1, 2, 3, 4, 5라고 써있는 거 보일 겁니다. 자, 맨 마지막 거를 복제를 해서 그대로 붙인 거고요. 복제해서 붙인 다음에 CSS 상으로도 이제 앞으로 하나 가져야 되죠. 그러니 자, back img UL 자체가 우리는 한 칸 앞으로 가라 라는 뜻으로 back img를 .css 기능을 써라 아래쪽에 쓰는 방법 언급해 드렸어요. 확인하시고 CSS 내부에다가 중괄호 하고 마진 레프트를 마이너스 100%로 써라. 이때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문자로 언급하시는 게 좋다. 안 돼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할 거고요. 단 값에 들어가는 것의 숫자는 차후에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숫자끼리 그리고 문자는 문자끼리 언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거에서 이 li에 얘네들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5개가 처음에 여기다 여러분들이 개수를 파악하게 해야지 라고 해서 콘솔 로그로 back li.length 라고 쓰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 back img 안에 들어있는 li의 개수를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 검증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는 거. 결과로 보시면 5로 돼 있습니다. 이유는 클론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럼 난 이거를 뒤에다가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5입니다. 여기다 붙이지 않았으니까 그럼 여기다 붙이면 되겠지. 아무리 뒤로 가더라도 개수는 5예요. 이해 갔어요? 자, 왜 5예요? 복제하기 전에 내용을 파악해 놓은 거라서. 바꿔 얘기하면 복제해서 붙여 넣었잖아요. 복제해서 붙여 넣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전수 자 back li에 리 뭐 하든지 아니면 리를 앞에 붙일까요? 자 리 back li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여기를 기준으로 목록을 확인해라 라는 옵션을 다시 주는 거예요. 복제해서 첨부한 상태에서 다시 li를 재파악하는 거죠. 업데이트 갱신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사실은 그냥 이거 가지고 그대로 가져와도 되는데 때로는 이걸 그대로 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걸 쓸 때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저는 따로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러면 back li라고 하는 아이의 개수를 확인해 보시면 이때는 6이라고 뜨겠죠. 복제를 한 거를 파악했으니까. 자, 그 얘긴 즉슨 여기에도 똑같은 개수는 6개입니다. 파악하시고 자, 반드시 복제를 한 다음에 복제를 한 걸 붙여놓고 그 다음에 개수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시고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개수를 늘어나야 되잖아요. 기존의 값에서. 그러면 가로값을 600%라고 직접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저는 600%를 직접 쓰는 거 말고 100%에다가 무엇을 곱하기 여기 있는 이 랭스 개수를 곱해라 이거죠. 변수화 시키면 훨씬 더 좋겠죠. 사실은
일단 그냥 쓸게요. 자, 이렇게 곱하면 되지 않느냐. 단 얘는 문자니까 플러스 문자. 자,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구분하시라고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거예요. 자, 엄밀히 말하면 얘도 변수화 시켜주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li의 가로값도 재수정해 주셔야겠죠? 우리는 이 li에 .css를 사용할 거니까, 자, css에다가 무엇을? width 값을. 자, 다운표 안 써도 돼요, 사실은. 쓰는 걸 권장을 합니다. width 값을 몇? 100%에서 나누기 무엇? 해당 개수만큼 나눠라. 그쵸? 그럼 우리는 그 값을 퍼센테이지로 사용을 하겠죠. 자, 이렇게 될 건데, 사실은 당연히 연산 기호대로 앞에 걸 먼저 처리하고 하겠지만 헷갈릴 수 있으므로 괄호를 한 번 더 묶어주시면, 흔히 말해서 묶어주면 훨씬 더 눈에 띄게 보기 좋겠죠. 자,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잘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배치를 했는데, 자, 움직이는 거는 실제로 얘네들 움직이는 건 아까 우리가 했던 여기 마진 레프트로 움직이는 것이 일단 아니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물론 얘로 움직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헷갈려요. 수치 계산하기가 조금.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쓰실 거라면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CSS 그냥 다이렉트로 쓸게요. 자, 백 이미지 여기다가 포지션을 그냥 주세요. 포지션 relative를 주십시오. 자, 이걸 주면으로 인해서 앞뒤가 혹시나 틀어지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나 차후에 안에 있는 아이들이 페이드 처리해서 앞뒤로 바뀌는 걸로 원하신다면 혹시 모르니 zindex까지도 미리 써놓는 것도 하나의 팁 중에 하나겠죠. 두 번 일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차후에 혹시라도 페이드 앞으로 움직이는 앞뒤 zindex를 움직이는 처리를 할 때 얘네들에 의해서 다른 아이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일부러 위치를 제한시켜 둔 거예요. 자, 위치 제한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제들 모두 포지션이 결국엔 다 들어가게 되는 셈이 됐죠. 자, 내용 확인하셨다면은 이제 이 백 이미지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JS를 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자, 이곳에 저는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은 이곳에 있는, 자, 슬라이드 버튼이 어디 있었지? 여기 있죠. 슬라이드 버튼. 자, 선택하겠습니다. 위쪽에 뷰 박스가 있기 때문에 변수 슬라이드 btn 이라고 하는 영역은 뷰 박스의 find 클래스 슬라이드 btn으로 사용할 거고요. 자, 그 내부에 이전 버튼, 다음 버튼이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HTML상으로는 자, 클래스 이름을 먼저 썼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으므로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변수 next 슬라이드 btn 이라고 하는 아이와 프리뷰 슬라이드 btn 이라고 하는 변수로 따로 해서
슬라이드 btn의 children 자식 요소인 버튼 요소 중에서 각각의 순서에 맞게끔 0번째와 1번째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버튼을 두 개를 모두 선택하게 된 거죠.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콘솔 로그로 각각 넥스트 슬라이드 btn과 프리브 슬라이드 btn에 대한 형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결과는 이렇게 각각 두 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혹시 내용이 보고 싶어요? 그럼 뭐 여기다가 이렇게 0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버튼 태그가 나오죠? 자, 이 뒤에 거는 확인용으로 쓴 거니까 지우세요. 네, 맞아요. 첫 번째 EQ0은 얘를 말한 거고요. EQ1은 두 번째 있는 얘를 말한 거예요. 슬라이드 버튼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마지막 요소. 자, 복제에 의한 내용 변경으로 쓰겠습니다. 요건 요거까지 쓰면 되겠군요. 이렇게.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그냥 마지막 복제. 얘는 뭐예요? 복제 요소 앞에 추가. 자, 복제 후 개수 재파. 그 다음에 이거는 크기 변경. 이게 내부 요소 크기 변경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요거는 넥스트 버튼이고요. 요거는 프리뷰 버튼입니다. 자, 이렇게 버튼을 이제 확인하셨다면은 우리가 아까 CSS로 포지션 레러티브를 이미 써 놓았기 때문에 자, 기능을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의 변수. 자, 슬라이드 n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0이라는 값을 하나 주겠습니다. 0이라는 값을 하나 줄 거고요. 다음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버튼을 온 클릭 할 겁니다. 자, 당연히 펑션 들어가겠죠. 자, 미리 언급을 할게요. A나 버튼 형식처럼 자, A 또는 버튼 기능처럼 요소처럼 이벤트 기능이 이미 내장된 요소는 미리 이벤트 기능을 해당 기능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제거하지 않으면 A 같은 경우 갑자기 위로 올라간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제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A가 가지고 있는 이벤트가 뭐예요? 페이지 이동하는 거죠. href, href. 그 다음에 버튼이 가지고 있는 이벤트가 뭐예요? 버튼의 역할, 말 그대로 버튼 검색을 한다던가 자를 넘겨주고 뭘 처리하나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지금 하려고 하는 기능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하지 마라, 제거해라 라고 하는 옵션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자, prevent default 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prevent default라고 하는 메소드를 씁니다. 메소드가 아닌데요? 앞에 점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클릭을 함으로 인해서 이때 가지고 있는 기능이 함수로 갈 때 그냥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해당하는 기능을 던지게 돼 있어요. 매개 변수로. 이것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언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복잡하죠?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생각하세요. 그냥 여기에 뭔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자, 여기 들어오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단순하게 이벤트를 제거하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자, backImg라고 하는 이 변수, backImage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CSS를 통해서 동작하게끔 할 겁니다. 자, 어떻게 동작하나 잘 보십시오. 포지션을 걸어 놨기 때문에 저는 left 값으로 이동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만큼 이동하게 할 거예요. 왜? 100%, 200%, 300%, 400% 처리하게 할 거니까. 이때 얘는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 내용은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내용상에서 오른쪽 버튼을 딱 클릭해요. 그럼 오른쪽 내용이 오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러니 저는 마이너스를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를 곱할 거고요. 일단 이렇게 갑니다. 슬라이드 n이라고 하는 값으로 곱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동 안 합니다. 슬라이드 n은 현재 값이 0이니까 0 곱하기 마이너스 100은 0이잖아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를 때마다 저는 값이 계속 변하게 만들 거니까 슬라이드 n에다가 플러스는 1, 일씩 카운트가 올라가게끔 바꿀 거라는 거죠. 함수에서 바깥에서 변수를 선언하면 내부에서 숫자를 변경시켜 버리면 얘는 기능 수행하고 바깥에서는 다시 뭐가 되겠어요? 얘가 그대로 올라가겠죠. 또 얘를 클릭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동을 해가지고 얘가 2로 바뀌겠죠. 계속 2, 3, 4, 5 순으로 올라가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함수의 바깥에서 선언한 i는 내부에서 내용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값은 외부에서 계속 변경이 가능합니다. 함수 바깥에서 선언을 해주면 내부가 소스를 변경한다고 해도 내부에서 변경했을 때 그게
유효하게 외부에서 변경이 된다고요. 바꿔 얘기할게요. 함수의 내부에서 선언이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에서 선언을 하면, 클릭을 했어요. n은 0이에요. 1이 됐죠? 그러면 슬라이드에는 1이잖아요. 다시 클릭했어요. 슬라이드에는 0이에요. 다시 1을 더했어요. 슬라이드에는 다시 1이에요. 무한으로 계속 1밖에 못 만들잖아요. 근데 얘가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었는데 클릭했어요. 1을 더했죠? 그럼 1이 됐죠? 1이 된 거예요. 클릭하면 1을 또 더했잖아요. 2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변수가 틀렸으니까 여기다 2 쓸게요. 여기도 2네요. 오케이. 슬라이드 N. 됐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했지만 문제는 첫 번째 문제. 일단은 애니메이션이 먹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문제. 끝없이 간다는 거. 하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F12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자, 뷰 에이리어의 img 레프트 값이 1300%죠? 1400, 1500, 1600 쭉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아무래도 어마어마하게 넘어가겠죠. 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수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냥 움직일 거냐, 애니메이션 갈 거냐부터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애니메이션 하기 위해서 복제해서 붙였단 말이에요. 그냥 할 거면 복제할 필요가 없어요. 복제할 필요가 없는데 했기 때문에, 자, CSS 대신에 애니메이션 주는 기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여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쓰시면 돼요. 트랜지션 레프트를 0.4초 동안 리니어 지속해서 움직여라.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대로 애니메이션이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먹였어야 되는데 나중에 먹였으니까 생긴 문제예요. 자, 원래 이걸 하려면 이 아이의 원래 있던 이곳에서 먼저 먹이고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지 않아 생긴 문제인 거니까, 자, 저는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해버리면 몇 가지가 더 복잡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여기다가 애니메이트 CSS에서는 애니메이션이었죠. jQuery는 애니메이트예요.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애니메이트 자, 요거였어요. 요거 대신에 이거 안 하고 지울게요. 이거 안 하고 CSS 자리에다가 애니메이트. 단 앞전 시간에 우리가 헤더에 마우스 올렸다 내렸다 하면 무한으로 뜯던 것처럼 똑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애니메이트 앞에는 스톱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꼭 같이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톱 메서드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애니메이션은 반복 처리한다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마지막 거 하나만 먹게끔 인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복 실행 방지예요, 그냥. 자, 일단은 무한으로 가는 건 똑같지만 그나마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이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속도 조절하고 싶으신가요? 컴마 숫자 쓰시면 0.3초 동안 움직여라 라는 뜻입니다. 700 쓰면 0.7초란 뜻이 되겠죠.
이지나 리니어 같은 거 쓰고 싶다. 그렇다면 이 숫자 뒤에다가 이지, 인, 뭐 바운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단 얘네들은 문자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징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름을 확인하시고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이징 바운스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이지 아웃 바운스 하면 또 다르겠죠? 그러면 이 옆으로 가서 위아래 하면 통통통 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처리를 하겠죠. 자, 그냥 이지 하시면 에러 납니다. 왜냐면은 걔의 기능은 자, 이징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보시면 기본을 이지인 사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지라고 하는 기능이 아마 요건가? 아닌데? 뭐였을까요? 앞뒤로 똑같은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뭐. 이지 인 아웃 큐빅 뭐 이런 거겠죠. 몰라요. 자, 찾아서 쓰십시오. 네, 맞아요. CSS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지, 이지인, 이지아웃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였다면 얘네들은 그건 안 먹고 여기는 이 명령어대로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자, 대나 한번 볼까요? 큐빅 먹죠. 이게 먹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네? 이지 인이었어도 먹나요? 아, 리니어 같은 경우는 그대로 먹을걸요? 이거는 먹을 거예요 아마. 이건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니까. 리니어 자체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먹어요. 하지만 이지 인, 이지 아웃 같은 경우는 별도의 조금 더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어떤 거요? 샵? 요 스탑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잘 보세요. 자, 지웠어요.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멈추지 않아요. 내가 누른 만큼 다 가요.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건 보통은 상관없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술 한잔 먹고 다음날 눌러요. 다다다다 누를 수도 있잖아요. 손이 떨려가지고. 기억 속에 지금 많이 나. 그러니까 스톱을 써놓으면 잠시 않기. 여기다가 따다다 눌러도 물론 이것까지 잡으려면 조금 더 해줘야 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그걸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애니메이션의 간단한 내용을 알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아직까지 저 산만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아이가 있습니다. if 문이 필요합니다. if 문이. 자, if 문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하나 더 콜백 함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모두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